벨기에 게임 회사 라리안 스튜디오가 개발한 발더스 게이트 3가 기록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부터 유저들까지 최고의 게임이라는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은 벌써부터 바로 이 게임이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작이 출시된 이후 무려 23년 만에 출시된 시리즈, 그것도 이제 비주류가 된 CRPG 장르이기에 더욱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발더스 게이트 3의 이례적인 성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가 어떤 게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는 던전 앤 드래곤즈의 세계관을 차용한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1998년 첫 작품을 출시한 이후 탄탄한 세계관과 자유도 높은 스토리 등 여러가지 매력으로 많은 게이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죠. 그런데 2000년 발더스 게이트 2가 출시된 이후 몇 번의 리메이크와 외전작이 출시되긴 했지만 정식 시리즈가 출시되지 않아 많은 팬들을 아쉽게 했었죠. 그리고 23년 만에 라리안 스튜디오가 바로 그 전설적인 게임 발더스 게이트 3를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발더스 게이트 3의 제작자인 라리안 스튜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리안 스튜디오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입니다. 1996년 게임 개발자였던 스벤 벤케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왕성하게 현장에서 활동하며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죠. 발더스 게이트 3 역시 그가 디렉터를 맡아 게임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스벤 벤케는 회사를 창업한 이유를 울티마 7과 같은 RPG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게임 중에서 특히 RPG 장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RPG 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리안 스튜디오가 개발한 게임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장르의 진심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라리안 스튜디오는 창업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큰 실패로 인해서 폐업 위기에 놓이기도 했죠. 위기의 라리안 스튜디오를 부활시킨 게임은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개발 자금이 부족했던 라리안 스튜디오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돈을 모아 겨우겨우 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었죠. 2014년 출시된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은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많은 게이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출시된 후속작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 역시 크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라리안 스튜디오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RPG 게임 개발사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자, 그리고 라리안 스튜디오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발더스 게이트 3의 개발사로 선정이 된 것이죠. 발더스 게이트 3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발더스 게이트 3의 성공 사례는 새로운 제품을 준비 중인 기업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선 라리안 스튜디오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강점에 집중했습니다. 창업자인 스벤 벤케의 창업 동기, 그리고 지금까지 라리안 스튜디오가 개발해 크게 성공시킨 게임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들은 바로 RPG 장르,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했고 어김없이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3P 공식을 따랐습니다. 자, 훌륭한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필러소피, 프린시플, 프로세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철학, 원칙, 프로세스죠. 라리안 스튜디오의 미션은 세계 최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게임을 제작하는 것을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또 스벤 벤케는 어떤 인터뷰에서 게임을 제작할 때 시스템과 스토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원칙은 지금까지 그들이 개발한 게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또 마지막으로 발더스 게이트 3의 성공과 그 이전 작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은 일정한 수준, 그것도 매우 높은 수준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본인들만의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올드 팬들과 신규 유저 모두를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계속했죠. 자, 발더스 게이트 3는 23년 전에 출시된 게임의 후속작입니다. 그러니까 23년 전에 그 게임을 재미있게 즐겼던 올드 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게임을 성공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규 유저들 역시 이 게임의 매력을 느끼고 이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계층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라리안 스튜디오는 2020년 얼리 액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간 많은 게이머들에게 게임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나갔죠. 자, 그 덕분에 수많은 유저들의 피드백을 받은 덕분에 완성도 높은 게임을 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발더스 게이트 3의 성공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제품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P를 분명하게 정립을 하십시오. 우리 회사의 철학은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새롭게 사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